어둠이 내린 작은 단독주택. 할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가만히 움직이는 그림자 하나. 60대 초반 여성 박영숙이 냄비를 들여다보며 작은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털어넣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저으며 확인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음산한 미소가 번졌죠. 그 순간 거실 문틈 사이로 작은 눈동자 하나가 떨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7살 여자아이 박지훈. 아이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흘리며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냄비 뚜껑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이 집은 내 거야. 아이의 작은 주먹이 세게 쥐어졌습니다. 이 채널은 황혼님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확인하세요. 유용한 생활정보 한 줄이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80살 남성 박만수는 평생을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아들 내외를 한꺼번에 잃은 뒤 7살 손녀 지훈이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작은 단독주택은 늘 조용했습니다. 만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지훈이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낸 뒤 혼자 텔레비전을 보거나 마당을 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면 아들 영정 앞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따르곤 했죠. 녀석아, 넌 왜 나보다 먼저 가버린 거냐? 만수의 목소리는 늘 쉬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6개월 전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60대 초반 여성 박영숙이었죠.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옆집에 이사 온 박영숙이에요. 영숙은 반찬통을 들고 찾아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만수는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아, 네. 잘 부탁합니다.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제가 가끔 반찬 좀 해다 드릴게요. 저도 혼자 사는 몸이라 외롭거든요. 영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만수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매일같이 찾아와 반찬을 건네는 영숙의 친절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왔어요. 지훈이도 좋아할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모료 옆집 사는데 당연한 거죠. 영숙은 지훈이에게도 친절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훈이에게 과자를 건네주며 머리를 쓰다듬어주곤 했죠. 우리 지훈이 참 예쁘네. 새엄마 노릇 내가 해줄까? 영숙이 농담처럼 던진 말에 만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영숙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웠죠. 만수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영숙은 만수의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청소를 도와주고 빨래를 개켜주고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죠. 만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숙 씨 덕분에 집이 환해진 것 같네요. 제가 더 고맙죠. 어르신이 받아주셔서요. 영숙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영숙이 드나든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만수는 지갑에서 돈이 자꾸 사라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분명 10,000원짜리 5장 있었는데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흐려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1번, 2번 계속해서 돈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서랍 깊숙이 넣어둔 돈까지도요. 만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훈이가?
아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집에는 자신과 지훈이 둘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만수는 지훈이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할애비가 묻는 건데 혹시 네가 돈 본 적 있니?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만수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거실을 지나가는데 지훈이가 영숙의 가방을 뒤적이고 있는 게 보였던 겁니다. 지훈아! 만수가 소리치자 지훈이는 깜짝 놀라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영숙도 그 순간 부엌에서 달려왔죠. 어머, 무슨 일이세요? 지훈이가 영숙 씨 가방을. 영숙은 재빨리 가방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어르신, 제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만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훈아, 정말 네가 한 거냐? 아이는 고개를 들어 만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어르신. 아이가 뭘 알겠어요. 영숙이 재빨리 끼어들며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만수는 그날 밤 지훈이를 혼냈습니다. 지훈아, 남의 돈을 가져가는 건 나쁜 짓이야.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만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이가 왜 그랬을까? 영숙은 그날 밤 만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생각에는 지훈이가 저를 질투하는 것 같아요. 질투요? 네, 제가 어르신께 잘해드리니까 아이가 마음이 불편한가 봐요. 어머니를 잃은 아이라 더 예민할 수도 있고요. 영숙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조금 거리를 둘게요. 아이가 안정될 때까지요. 영숙은 이해심 많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방으로 돌아간 영숙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 사건 이후로 만수는 지훈이를 더욱 엄하게 대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일일이 확인했고 용돈도 주지 않았죠. 지훈이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반면 영숙은 더욱 적극적으로 만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모료, 제가 차도 있는데요. 같이 가요. 영숙은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영숙은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자고 했죠. 어르신, 잠깐 쉬었다가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지훈이 말인데요. 요즘 너무 불안정해 보여요. 만수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훈이가 저한테 욕하는 걸 들었어요.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뭐라고요? 그리고 저를 때리려고 한 적도 있어요. 어르신이 안 계실 때요. 영숙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만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지훈이가 그랬다고요? 네. 저도 이해해요. 아이가 힘든 거 아니까요. 하지만 어르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영숙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요. 기숙사가 있는 좋은 학교가 있어요. 그곳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면 지훈이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기숙학교요? 네,
아이가 할아버지랑만 있으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또래 친구들이랑 지내면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만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손녀를 떠나보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영숙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였죠. 그리고 어르신. 영숙은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혼자 아이 키우시기 힘드시죠? 그건 뭐? 제가 어르신 노후를 책임지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영숙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도 혼자고 외로워요. 어르신이랑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어요. 지훈이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우리는 편하게 노후를 보내고 만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르신께 짐이 될까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어르신 보험금 관리를 제가 맡아도 될까요? 제가 재테크를 좀 해봐서요. 어르신 노후 자금 불려드릴 수 있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만수는 망설였습니다. 보험금은 아들이 남긴 거라. 알아요. 그래서 더 잘 관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르신 혼자 관리하시면 사기 당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영숙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만수는 흔들리기 시작했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어르신이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숙은 부드럽게 웃으며 만수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만수는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영숙이 재빨리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그냥 머리가 좀 어지럽네요. 피곤하신가 봐요. 얼른 주무세요. 영숙은 만수를 침대까지 데려다 주고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만수는 금방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그 순간 거실 문틈에서 지훈이가 떨리는 눈으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영숙이 할아버지 저녁국에 뭔가를 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만수는 저녁만 먹으면 이상하게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영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병원 한 번 더 가보시는 게 어때요? 혹시 혈압약을 바꿔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가? 만수는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지훈이는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밤중에 몰래 거실로 나와 무언가를 살피기도 했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만수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움직이는 작은 그림자를 봤습니다. 지훈아? 아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에는 할아버지 지갑이 들려 있었죠. 너 또 돈을 가져가려고?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훈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또 거짓말이냐? 이리 내놔. 만수가 지갑을 빼앗자 지훈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제 말을 안 믿어요? 네가 맨날 돈을 가져가니까 어떻게 믿냐? 만수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옆집에서 영숙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또 이 녀석이 돈을 가져가려고. 영숙은 지훈이를 내려다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아, 왜 자꾸 그러니? 뭐가 필요한 거 있어? 지훈이는 영숙을 쏘아보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영숙은 만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훈이랑 얘기 좀 해볼게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만수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지훈이를 데리고 아이 방으로 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영숙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죠. 영숙은 지훈이를 벽에 밀어붙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 때문에 내 계획이 자꾸 꼬이잖아. 지훈이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만하세요. 할아버지한테 다 말할 거예요. 말해? 네가 뭘 말하는데? 증거라도 있어? 영숙은 비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이미 날 더 믿어. 넌 도둑질하는 나쁜 아이고. 저는 안 했어요. 그래, 안 했지. 근데 할아버지는 그렇게 안 믿잖아. 영숙은 지훈이의 턱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있어. 그럼 해치지 않을게. 근데 계속 방해하면 네 할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몰라.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은 아이를 놓아주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지훈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작게 흐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아이는 낡은 가방을 꺼내 그 안에 무언가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꼬깃꼬깃한 종이들과 작은 녹음기였죠. 다음 날 영숙은 만수에게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어르신, 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지훈이를 이대로 두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아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그랬잖아요.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고.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학교 정보 드릴게요. 다음 주에 면접 보러 가보세요. 아이 미래를 위해서라도요. 만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영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서류도 준비해 주세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네. 만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몰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영숙이 만들어둔 국 냄비를 열어보더니 작은 병을 꺼냈죠. 아이는 조심스럽게 국을 다른 그릇에 덜어내고 냄비에 물을 조금 더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덜어낸 국을 창문 밖으로 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지훈이를 데리고 기숙학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학교는 깨끗하고 시설도 좋았죠. 선생님들은 친절했고 아이들도 밝아 보였습니다. 지훈아, 여기 어때? 좋지? 만수가 물었지만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 가야 돼요? 지훈아, 할애비가 미안하다. 근데 여기서 좋은 교육 받으면 네 미래에 도움이 될 거야. 저는 할아버지랑 있고 싶어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할애비도 그래. 근데 지훈아, 네가 요즘 너무 말썽을 피워서. 저 안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지훈이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만수는 지훈이 방 앞을 지나가다가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아빠, 저 혼자 남겨지면 어떡해요. 아이의 작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만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만수의 머릿속에 과거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7살이던 지훈이는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할아버지,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아이의 물음에 만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꼭 안아주는 것밖에는요. 지훈아, 이제 할애비랑 살아야 한다. 싫어요. 엄마 아빠 없으면 싫어요.
아이는 발버둥 치며 울었습니다. 그 후로 지훈이는 한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학교에도 가지 않으려 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죠. 만수는 어떻게든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남긴 보험금 3억 원. 그것만이 지훈이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그 돈을 손녀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으로 아껴두고 있었죠. 이 돈만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하지만 요즘 들어 만수는 자신의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졸리고 기억력도 흐려졌습니다. 내가 만약 먼저 가면 지훈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불안함이 영숙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만수는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 씨, 제가 결정했습니다. 보험금 관리 부탁드릴게요. 전화기 너머로 영숙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훈이도 다음 주에 기숙학교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지훈이한테도 좋을 거예요. 전화를 끄는 영숙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영숙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빚 독촉장 뭉치를 꺼냈습니다. 도박으로 진 빚이 2억 원. 그 빚을 갚기 위해 6개월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온 것이었습니다. 늙은이 하나 정리하고 3억 받으면 빚 갚고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영숙은 작은 병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수면제였죠. 조금씩 먹이면 자연사로 보일 거야. 나이도 많은데 누가 의심하겠어?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지훈이의 작은 그림자가 재빨리 사라지는 게 보였죠. 지훈이를 기숙학교로 보내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죠. 만수는 지훈이 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으며 만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정말 아이를 보내는 게. 그때 낡은 가방 밑바닥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만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가방을 뒤집었죠. 그러자 숨겨져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꼬깃꼬깃한 편지들, 아이의 서툰 글씨로 빼곡히 쓰인 종이들이었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께, 오늘 옆집 아줌마가 할아버지 밥에 하얀 가루를 탔어요. 제가 봤어요. 근데 말하면 안 된대요. 할아버지 죽인다고 했어요. 무서워요. 지훈이가. 만수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쳤죠. 할아버지, 아줌마가 할아버지 돈 노린대요. 제가 들었어요. 전화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할아버지 빨리 죽으면 돈 다 자기 거래요. 제가 돈 숨겼어요. 아줌마가 못 가져가게요. 만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 모든 편지에는 지훈이가 목격한 영숙의 행동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구석에서 구형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들이 쓰던 휴대폰이었죠. 만수는 전원을 켰습니다. 녹음 파일이 여러 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야, 나요. 지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닥쳐. 너만 없으면 이 집이랑 돈은 다 내 거야. 영숙의 목소리였죠. 할아버지한테 말할 거예요. 말해봐. 누가 믿어주나. 넌 도둑질하는 나쁜 애잖아. 할아버지는 나만 믿어. 아니에요. 제가 증거 만들 거예요. 이 꼬맹이가. 좋아해봐. 근데 할아버지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는데
녹음은 여기서 끊겼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몰라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늘도 수면제 탔어. 조금씩 양을 늘리면 심장마비처럼 보일 거야. 영숙의 혼잣말이었습니다. 늙은이 하나 정리하고 3억 챙기면 빚 갚고 해외로 튈 거야. 어차피 의심할 사람도 없어. 만수는 분노와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인연이, 감히. 세 번째 파일에는 영숙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조금만 더 기다려. 다음 주면 돈 들어와. 3억? 야, 너 또 사기치는 거 아니지? 이번에도 안 되면 너 진짜 죽는다? 안 죽어. 확실해. 늙은이 이제 거의 다 됐어. 보험금 서류도 내 이름으로 다 준비했고, 만수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지훈이가 왜 돈을 숨겼는지, 왜 영숙을 경계했는지, 왜 자꾸 거짓말쟁이로 몰렸는지, 아이는 할아버지를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서 7살 아이가. 만수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손녀를 그렇게 내몰다니. 만수는 지훈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죠. 잠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지훈아, 하래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수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뱀 같은 년을 그냥 두지 않겠다. 만수는 조용히 방을 나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만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이가 일어나자 부드럽게 말했죠. 지훈아, 하래비가 어젯밤에 네 가방 정리하다가 봤다. 지훈이는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하다, 지훈아. 하래비가 너무 몰라봤다. 만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훈이는 할아버지 품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진짜예요. 저 안 그랬어요. 아줌마가. 알아. 다 알았어. 우리 지훈이 잘못 없어. 만수는 아이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하래비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 마라. 알았지? 네, 할아버지. 그리고 오늘은 학교 안 가도 돼. 집에 있어. 만수는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낸 뒤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과 통화한 내용대로 계획을 세웠죠. 형사 2명이 오후에 올 예정이었습니다. 만수는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 시간 되시나요?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보험금 서류 좀 가져오세요. 오늘 도장 찍으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영숙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정말요? 네.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끄는 영숙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오늘만 넘기면 돈은 내 거야. 영숙은 서둘러 서류를 챙겨 만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만수는 집안을 정리하고 증거물들을 챙겼습니다. 지훈이의 편지들과 녹음 파일들, 그리고 영숙이 자신에게 먹인 국을 몰래 보관해 둔 것도 꺼냈죠. 며칠 전부터 지훈이가 국을 바꿔치기 한 것을 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아이의 편지를 보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오후 2시, 영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서류 가져왔어요. 네, 들어오세요. 만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 놓았죠.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제가 은행에 가서 다 처리할게요. 그 전에 영숙 씨,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영숙 씨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뭔데요? 영숙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겁니까? 모료 당연한 거죠. 저희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영숙의 대답은 막힘없었습니다. 가족이라.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면 서로 해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숙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 씨, 제가 지난 석 달 동안 매일 밥 먹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만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어르신. 무슨 이상한 말씀을. 수면제였습니다. 영숙 씨가 매일 제국에 탄 수면제요. 제가 언제.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도 수면제 탔어. 조금씩 양을 늘리면 심장마비처럼 보일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어디서 나온. 우리 지훈이가 녹음한 겁니다. 제 손녀가요. 만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감히 7살 아이를 협박하고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영숙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요? 그럼 이것도 오해입니까? 만수는 편지들을 던졌습니다. 지훈이가 쓴 편지들이 영숙 앞에 흩어졌죠. 제 손녀가 6개월 동안 겁에 질려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요. 만수는 소리쳤습니다. 영숙은 순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으이그, 늙은이가 잔머리를 굴리네. 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좋아, 그래. 내가 했어. 근데 어쩔 건데? 증거가 있어? 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영숙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국 샘플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녹음 파일과 협박 증거가 충분합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만수를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요? 당신이 내 손녀한테 한 짓은 괜찮고. 만수는 영숙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 자식 죽고 남은 돈, 그게 어떤 돈인데 당신이 탐을 내. 그건 내 손녀가 살아갈 희망이었어. 영숙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형사들이 영숙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가시죠. 영숙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만수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이가 방에서 나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다 끝났어요? 그래, 지훈아. 이제 다 끝났다. 만수는 아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이 체포된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웃들은 충격에 빠졌죠. 세상에 그렇게 착해 보이던 사람이. 만수 씨 손녀가 진짜 영웅이네. 7살짜리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지켰다니. 마을 사람들은 만수의 집을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만수 씨, 고생 많으셨어요. 손녀분 덕분에 살아나셨네요. 네. 우리 지훈이가 아니었으면. 만수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영숙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을 노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실제 범행까지 진행된 건 처음이었죠. 도박 빚 2억 원을 갚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겁니다. 형사는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손녀분이 증거를 모아두셔서 기소하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살인미수와 사기, 협박 등으로 중형을 받게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손녀분이 정말 대단합니다. 7살 나이에 그렇게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다니. 형사는 지훈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지훈이는 수줍게 웃었죠. 며칠 뒤 만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 결과를 받았습니다. 영숙이 탄 수면제는 장기간 복용 시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약물이었습니다. 실제로 만수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진 흔적도 발견되었죠.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위험할 뻔했던 겁니다. 지훈아, 네가 하래비 목숨을 구했다. 만수는 손녀를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이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 아프시죠? 그럼 이제 하래비 건강해질 거야. 우리 지훈이 덕분에. 한편 영숙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선처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소 10년은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영숙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7살 꼬마한테 당하다니. 내가 미쳤었나 봐.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영숙은 차가운 독방 바닥에 앉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방청객들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영숙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에게 가한 심리적 학대와 협박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재판이 끝나고 만수와 지훈이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그래, 지훈아.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자. 만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만수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지훈이는 맛있게 밥을 먹었죠.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그래, 하래비가 만든 거니까 당연히 맛있지. 만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만수는 지훈이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훈아, 하래비가 미안하다. 네 말을 안 믿어줘서.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훈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지훈아,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니?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엄마가 꿈에 나타나서 용기를 내라고 했어요. 지훈이의 말에 만수는 울컥했습니다. 그랬구나. 엄마가 말했어요. 지훈아, 할아버지를 지켜야 한다. 넌 할 수 있어라고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았어요. 할아버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만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우리 지훈이 정말 대단해. 할아버지도 이제 저 믿어주시죠? 당연하지. 하래비가 세상에서 제일 믿는 사람이 우리 지훈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만수는 지훈이를 데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보험금을 지훈이 이름으로 된 신탁계좌로 옮겼죠. 이제 이 돈은 네 거다. 하래비가 잘 관리해 줄게. 고마워요, 할아버지. 은행을 나와 두 사람은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렀습니다. 지훈아, 뭐 먹고 싶어? 저는 딸기요. 그래, 하래비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걷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내일 뭐 해요? 내일? 내일은 아빠 산소에 갈까? 좋아요. 아빠한테 얘기해 줄 게 많아요. 지훈이는 신나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녀석아,
네 딸 정말 대단하게 키웠더라. 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자부심이 담긴 눈물이었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만수와 지훈이는 차를 타고 아들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산자락에 위치한 묘지였죠. 아빠. 지훈이는 묘소에 도착하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만수는 손에 든 국화꽃을 내려놓으며 아들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녀석아. 아빠가 왔다. 만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훈이도 할아버지 옆에 앉았죠. 아빠, 저 요즘 할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는 영정을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만수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녀석아, 미안하다. 아빠가 지훈이를 제대로 못 지켜줬구나.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이 먹어서 눈이 어두워졌는지 나쁜 사람도 못 알아봤다. 우리 지훈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할아버지. 지훈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갔잖아요. 만수는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 지나갔지. 근데 녀석아, 네 딸 정말 대단하더라. 7살밖에 안 됐는데 할아버지를 그렇게 지켜냈어. 만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닮은 것 같아. 책임감이 강하고 용감하고. 지훈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엄마, 저 이제 할아버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아이의 진지한 말에 만수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지훈아, 넌 할애비를 모실 필요 없어. 그냥 행복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돼. 그래도 저 할아버지 도와드릴래요. 이제 저도 컸거든요. 지훈이는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흩날리는 소리만 들렸죠. 녀석아, 이제 아빠도 편히 쉬어라. 지훈이는 내가 잘 키울게. 약속한다. 만수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저녁에 뭐 먹어요? 지훈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돈가스요. 돈가스? 좋지. 할애비가 맛있게 해줄게. 저도 도와줄게요. 그래, 우리 같이 만들자.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만수와 지훈이는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지훈이는 양배추를 씻고 만수는 돈가스를 튀겼죠. 할아버지, 제가 접시에 담을게요. 조심해라, 뜨거워. 네. 두 사람은 작은 주방에서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가끔 서로 부딪히며 웃기도 했죠. 저녁을 차려놓고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훈이는 신나게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만수는 그런 손녀를 흐뭇하게 바라봤죠. 지훈아. 네. 할애비가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너 때문에 할애비가 산다. 저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없으면 저 어떡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지훈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 영정 앞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따랐죠. 녀석아, 이제 아빠도 안심해도 된다. 우리 지훈이 잘 크고 있어. 만수는 영정 속 아들의 미소를 바라보며 잔을 기울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온 작은 마을. 만수의 집 마당에는 지훈이가 심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봐요. 꽃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그러게, 우리 지훈이가 잘 키웠네. 만수는 마당 한편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할아버지 옆에 앉았죠.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상? 무슨 상? 착한 어린이 상이요. 지훈이는 자랑스럽게 상장을 보여줬습니다. 와, 우리 지훈이 대단한데? 하래비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야호! 지훈이는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만수는 그런 손녀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지훈이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웃음도 많아졌죠. 밤에는 악몽도 사라졌습니다. 만수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영숙이 먹인 수면제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몸이 회복되었죠. 병원에서도 건강 상태가 좋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계속 이렇게 관리하시면 100세까지 사실 수 있겠네요. 의사의 말에 만수는 웃었습니다. 100세요? 그래야 우리 지훈이 시집갈 때까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녁이었습니다. 만수와 지훈이는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최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과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수는 뉴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니까. 할아버지, 저 항상 옆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지훈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래, 우리 지훈이가 있으니까 하랩이 든든하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만수가 문을 열자 마을 이장이 서 있었습니다. 만수 씨, 내일 마을 회관에서 안전교육한대요. 독거노인 사기 예방 교육이래요. 그래요? 꼭 가야겠네요. 지훈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어린이가 할아버지를 지킨 이야기라고 이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이, 그건 만수는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이장이 돌아가고 만수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죠. 지훈아, 내일 하래비 교육 가는데 같이 갈래? 네, 저도 갈래요. 그래, 같이 가자. 만수는 손녀 옆에 앉아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훈이가 그린 그림에는 할아버지와 손녀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우리죠? 그래, 우리야. 참 잘 그렸네. 이거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요. 그래, 그럼 하래비가 액자 사올게. 두 사람은 행복한 웃음을 나눴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지훈이를 재우고 만수는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죠. 녀석아, 네 딸 덕분에 아빠가 제대로 정신 차렸다. 만수는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아빠도 걱정 마라. 우리 둘이 잘 살아갈게.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지훈이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저 할아버지 잘 모실게요. 사랑해요. 만수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죠. 지훈아, 하래비가 더 사랑한다. 만수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곁에 지훈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새벽녘 만수는 문득 눈을 떴습니다. 아들이 꿈에 나타났던 겁니다.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지훈이 잘 부탁드려요. 만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만수와 지훈이에게는 앞으로 함께할 날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을 것이고 행복한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보호자.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번 황혼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손녀를 지키기 위한 할아버지의 노력이 감동이지 않았나요? 황혼 온도계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정보 또는 고정 댓글에 적힌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다음에도 황혼님들에게 들려줄 재밌고 귀중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